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미국 인턴십에 뽑혀 설렘을 갖고 건너갔는데 갑자기 누명을 쓰고 원인도 알지 못한 채 무조건 잘못을 빌어야 한다면, 작은 회사의 초창기부터 성장 과정을 모두 함께 했는데 한순간에 낙동강 오리알로 회사에서 잘린다면, 나를 인정해주는 회사를 만나 안정적으로 일하던 중 워킹비자 심사가 거절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가 된다면, 이 모든 이야기는 유튜브 59만과 19만 구독자, 인스타그램 11만과 10만의 팔로워를 보유한 크리에이터 드로우 앤드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위기의 순간마다 레버를 당겨 자신만의 이야기를 드로우한 앤드류님의 책 럭키 드로우를 리뷰해보려 합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꽉 막히고 답답한 순간, 문제가 풀리지 않아 막막한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왜 나만 이런 상황을 만나는 걸까? 나는 왜 안 되지? 왜 매번 나한테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의문은 마음의 병을 키우고 더 나아가서는 몸의 건강까지 망가뜨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상황에서 드로우 앤드류님은 포기하거나 가만히 있지 않고 레버를 당겨 럭키 드로우를 만들어갔습니다. 한 달이라는 제한된 시간 속에 누명을 썼던 직장을 벗어나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게 됩니다. 한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미국에서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죠. 회사에서 잘린 후 누구도 나를 책임져주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회사 인스타 계정을 키웠던 경험을 적용해 자신의 계정을 키우고 그토록 바라던 인플루언서가 됩니다. 워킹비자가 거절된 상황에서도 앤드류님은 이 순간을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이고 한국으로 돌아와 멈추지 않고 유튜브를 키워 자신을 브랜딩하여 성공합니다. 드로우 앤드류님은 어떻게 순간마다 럭키 드로우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불공평하기만 하던 세상을 자신에게 유리한 세상으로 180도 바꾸어 놓은 걸까요? 어떤 방법으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걸까요? 앤드류님은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방법을 적용하면 위기의 순간을 벗어나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는 일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부터 이 세 가지 방법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나는 나의 일을 한다. 드로우 앤드류님은 회사에서 잘린 뒤 다시 취직을 한 직장에서 워라밸을 철저히 지켰다고 합니다. 더 이상 손해보지 않기로 마음먹고 주어진 업무까지만 딱 일한 거죠. 그런데 워라밸을 지킬수록 우울증은 심해졌습니다. 그때 나는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을 하고 싶다.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자신의 진심을 듣게 됩니다. 그 후 인스타그램을 시작하고 발전시켜 인플루언서가 되었고, 인스타그램으로 인해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자존감, 다시 열심히 일하고 싶다는 열정을 깨우치게 됩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며 직장을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고 인간관계에서 뒤처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직장의 끈을 쉽게 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번 사는 인생, 이게 과연 행복한 삶일까요? 나는 누구의 행복을 위해 나를 희생하고 있나요? 우리는 일하는 게 힘들다고 하지만 어쩌면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하는 게 힘든 것이 아닐까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는다면 그 일에 몰두하느라 밥 먹는 시간도 건너뛰고 친구를 만나는 시간도 줄이며 잠자는 시간이 줄어든다고 해도 행복하게 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누구나 그렇듯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을 해서 그저 주어진 일을 하며 5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5년 동안 일하며 배운 것도 많고 좋은 분들도 만났지만 행복했느냐 묻는다면 쉽게 대답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원하는 일은 다른 일이었는데 아무리 지원서를 넣어도 저를 뽑아주는 곳이 없었거든요. 돈을 벌어야 하니 더 늦기 전에 일반 사무직 자리에 지원을 했고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 포기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일을 위해 한 번 더 문을 두드렸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상담을 받아야 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일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남들 눈에는 회사에서 일할 때보다 독립한 지금이 워라밸에서 더 멀어진 삶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고 싶은 일도 많은데 여기에 더해 재밌는 제안을 해주는 곳도 정말 많아서 1분 1초가 부족할 정도로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일과 삶을 분리하기엔 지금 내 삶에서 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큰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일과 삶을 무자르듯 딱 분리하기보다는 그 둘이 24시간이라는 내 하루 안에서 조화롭게 섞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가요? 자신이 원하는 일로 행복하게 일하는 삶. 지금 당장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봅시다. 그리고 그 일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봅시다. 지금 당장의 수입 생각에 걱정이 많고 정말 성공할 수 있을지 불안하겠지만 자신이 원하는 일을 찾고 그것에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일은
우리에게 다른 무엇보다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고 하나하나 쌓여가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충분히 여유로운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을 합시다. 그렇게 나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 봅시다. 물살을 역행하는 살아있는 물고기가 되어야 내가 꿈꾸는 삶을 얻을 수 있다. 흐름대로 흘러가는 건 죽은 물고기뿐. 둘째, 내 생각과 나의 선택이 내 삶을 만든다. 드로우 앤드류님은 나는 어딘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짙어질 때쯤 세상은 불공평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빠르게 적응해 불리한 환경을 유리하게 바꾸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소셜미디어 속의 화려한 사람들을 보며 불평하고 불만과 질투심을 가졌는데 관점을 바꿔 그들과 나의 차이점을 찾고 그 간격을 좁히며 소셜미디어를 나의 가치를 세상에 알리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내 작은 이야기가 누군가의 삶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의 경험과 고민을 나누었을 때 유튜브 안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일어났고 그렇게 59만과 19만의 구독자가 따르는 크리에이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시작해서 실패하느니 핑계를 대고 시작하지 않는 쪽을 택합니다. 그게 남들에게 말하기도 훨씬 편하고 나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도구라 생각하기 때문일까요? 살면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건강하지 않은 몸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벽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이럴 땐 인간관계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부자인 사람들을 보며 또는 건강한 몸을 가지고 뭐든 해내는 사람들을 보며 불평불만을 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자신이 초라하고 한없이 작아지지 않나요? 영화 굿 윌 헌팅에서 숀 교수는 윌 헌팅을 만나 어린 시절 양부모의 폭력으로 깊은 상처를 입은 윌의 마음을 치유해 나갑니다. 영화 속 명대사, 너의 잘못이 아니라는 말. 또 다시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 앞서 아무런 시작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아닌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해나가라고 지지해주던 숀 교수의 말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그건 그대로 인정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어떨까요? 이제까지는 상황과 환경이 뒷받침해주지 않았지만 앞으로의 내 미래는 내가 만들어 나가기로 다짐하며 한 걸음이라도 내딛는다면 우리가 알던 세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던 답답한 순간들이 그저 매일 이어지던 나날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이 바닥이라면 여기서 더 내려갈 일은 없습니다. 도움닫기 후 위로 뛰어오를 일만 남은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남들보다 조금은 더 뛰어난 한 가지, 그것을 발견하고 그 일에 집중해보는 건 어떨까요?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꾼 뒤 나를 위한 선택을 하나씩 늘려갈 때 내 인생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작은 성공들이 모여 꿈을 이루게 될 때까지 끈기 있게 뛰어들어 봅시다. 혹시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가? 괜찮다. 그 시련이 언젠가 당신의 성공을 더욱 빛나게 해줄 에피소드가 될 테니까 잊지 말자. 당신의 삶에 큰 시련이 닥쳐왔다면 그것은 당신이 주인공이라는 증거다. 셋째, 나는 나를 브랜딩한다. 드로우 앤드류님은 회사 브랜드의 가치를 키우려 열심을 다했지만 돌아보니 정작 나라는 브랜드는 전혀 키워놓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회사의 가치가 나의 가치가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앤드류님은 자신의 가치를 키우기 위해 노력했고 현재는 명함이 없어도 그 이름 하나만으로 브랜드가 되는 자신이 브랜드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언제든 쉽게 대체될 수 있는 존재? 직장에서 우리들의 위치가 아닌가요? 언젠가 대학 동기가 제가 일하는 곳을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전공을 살리지 않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을 본 동기는 당장 직장을 그만둘 것을 권했죠. 저는 지금 당장 그만두면 회사는 어떻게 해? 다들 곤란해질 텐데 그때 동기가 말한 것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사람 구하는 거 쉽다. 내가 그만두면 누구든 그 자리를 채울 것. 너부터 생각해라. 당시에는 제가 뛰어나다는 자만심이 아닌 빈자리로 인해 곤란해질 회사가 진심으로 걱정이 됐었어요. 그때는 회사가 평안한 것이 저에게도 이로운 일이라 생각했던 걸까요? 제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걱정한 걸까요? 앤드류님은 지금도 제로의 상태로 돌아간다면 가장 먼저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를 찾을 거라고 합니다. 현재 나는 누구이며 과거에 나는 어떤 경험들을 했는지, 앞으로 나는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내가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을 밟는 겁니다. 내가 나를 먼저 제대로 알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소셜미디어를 통해 나타내는 것이죠.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분야에는 먼저 앞서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루는 이야기를 살펴보고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에 공감하는지 찾고 나는 여기에 더해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지 찾아봅시다. 아직 내가 나누고자 하는 분야에서
뛰어난 경력이나 경험 등 사회적 증거가 부족하다면 우선 자신의 관심을 꾸준히 기록하라고 합니다.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나는 이 분야에 관심이 있어. 나랑 같이 대화를 나눠보지 않을래? 우리 함께 해보자 라는 메시지를 꾸준히 전하는 것. 그렇게 성장하는 과정을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면 그들과 친구 사이로 누구도 부럽지 않은 끈끈한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밀은 그 일이 성공할 때까지 그만두지 않았다는 데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즐길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보세요.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지 고민해보고 끝까지 달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들이 생겨나고 나는 나의 이야기를 통해 남의 일이 아닌 나를 브랜딩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실패한 게 아니야. 이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취직이 어렵고 취직이 되어도 정년이 보장되지 않아 늘 불안하기만 한 우리들. 드로우 앤드류님은 우리에게 직이 아닌 업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부장, 차장, 과장과 같은 직책이 아닌 내 재능을 살려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업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물론 상황과 환경이 허락되지 않아 억지로라도 지금의 일을 해야 하는 필연적인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진 24시간 속에서 누구는 온전히 나를 위해 시간을 사용하며 행복하게 살고 누구는 남을 위해 하루 종일 일을 하며 불행하게 산다면 참으로 억울하지 않나요? 변화를 위해 1시간, 2시간 그렇게 조금씩 나를 위한, 나의 행복을 위한 시간을 들여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 나간다면 1년 뒤, 5년 뒤는 분명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로 행복하게 일하자. 드로우 앤드류님의 이 슬로건이 지금 당신의 마음에 와닿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도전이라는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준 럭키 드로우라는 책이 여러분의 삶도 행복으로 인도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